자, 이번 시간에는 16강 강좌에 대한 내용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자격증 강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총 3개 정도 준비를 해서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도비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자격증보다는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들을 습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GTQI 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이 강의를 찍는 시점이 2024년 7월 25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의 문제인 6월 22일 문제부터 이렇게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GTQI 문제이기 때문에 2월 24일 이렇게 문제 위주로 여기 있죠. 4월 27일, 그 다음에 2월 24일 자, 3개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근 문제 위주로 먼저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소스 작업 방법들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리드라는 파일을 좀 열어볼게요. 자, 가이드죠. 가이드.pdf 문서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시험이 지금 제출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에 대한 유형들은 1급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9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되어 있고요. 자, 자격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습득 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배웠던 챕터 1과 챕터 2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 부록의 형식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 그리고 세 번째 예제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내용들은 진행을 할 때는 첫 번째 예제와 그리고 두 번째 예제를 한 강좌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시간적인 배분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라 등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미리 시작 예제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를 등록하는 과정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드 소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완성된 파일은 여기 컴플리트라는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컴플리트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로를 우리가 제작할 내용들은 저희가 스타트 gtq1 언더바 1.ai 파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gtqi라고 써야 되는데 gtqi 이렇게 작성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자, gtqi 확장자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장자 자체를 여기 파일 이름을 그렇게 지정해서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는 gtqi죠. i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저희가 요거 이름을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gtqi로 바꿨고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시작 파일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스와치 경로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저희가 복잡할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할 텐데 예제가 1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라디언트라든지 여러가지 스와치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여기 등록된 여기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정의된 색상들을 미리 등록을 하고 그걸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은 조금 줄여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드로잉 하거나 이런 시간들은 그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드로잉을 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능들이 많이 추가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써야지만 완성이 되는 그런 예제들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시험을 혹시라도 보실 분들은 여기에 그리드 소스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여기다가 파일을 좀 배치해서 미리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지금처럼 이미지를 한번 등록을 시켜 보겠습니다. 등록을 시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저기 축소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거기 시험장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드 세팅을 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형태에 대한 위치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그리드가 정해졌을 때 정확한 형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시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도로 여기에 그리드 소스라는 부분들을 준비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게 여기 위치 선상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런 플립 같은 것들을 그릴 때도 여기에 있는 위치 선상에서 그리고요. 캐릭터를 그릴 때도 여기에 위치 선상에서 그리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조금 실패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만드실 때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리드를 만드시고 작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방법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물로 나오는 결과물들을 실제로 이렇게 출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리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가 있는 상태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리드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제작을 하시도록 되는 거죠. 자, 제작을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그런 사이즈, 그러니까 100에서 80 사이즈 있죠.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서는 파일 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밀리미터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180 이렇게 돼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예제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이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업에 대한 컬러 모드는 CMYK 컬러 모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뷰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가이드에 따른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른 옵션들을 조금 여기 알려드리면요. 뷰에 가이드에 여기서 기능들을 한번 보게 되면 가이드는 일단 보여줘야 되고요. 일단 제가 화면을 좀 확인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이드가 설정이 되는 기능들이 지금 이제 잘려서 안 보이는데, 가이드, 그리고 가이드가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는 지금처럼 잠겨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설정이 돼 있어야 여기 두 가지 기능들을 잘 보시면 돼요. 요 기능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측면에서는 여기서 레이어에서 보셨을 때는 스타트 경로, 스타트 레이어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패스 작업을 우선시해서 작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것들은 여기 PDF 문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PDF 리더나 아니면 브라우저에서 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좀 보면서 작성을 할게요. 여기에 따른 그라디언트라든지 색상들 미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먼저 캐릭터를 그리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원래대로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그대로 저희가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좌상으로는 지금처럼 미리 패스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스트로크는 0.25 정도로 얇은 선을 사용해서 예리한 그런 드로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확대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기하학적인 형태는 기하학적인 형태대로 그냥 그리고요. 일단 패스를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태를 그리실 때는 여기서 옵션 상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옵션들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외곽 라인들을 좀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릴 때는 이제 각진 라인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여기 나중에 수정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자, 곡선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려 나가고요. 중간중간에 수정해 나가는 걸로 여기서 격하게 꺾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려가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곡선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드로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곡선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수정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곡선이 그려지는 방법이 일단은 캐릭터를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 완성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외곽 부분의 형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리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렸거든요. 다리는 나중에 저희가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수정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팔은 다른 쪽으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팔은 다른 쪽의 형태로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요. 이 패도형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논의가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조금 이제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의 위치라든지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획이 지금 캐릭터를 그리는 기획이 제대로 되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저는 외곽선을 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외곽선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1번 같은 경우엔 그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수정할 걸 염두에 두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지금처럼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질 건지 기획이 돼야 돼요. 이렇게 기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을 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A2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선 때문에 조금 여기 가려지는 느낌이 들 텐데요. 선을 조정하는 방법을 조금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강좌를 따라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스타트 예제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가이드가 굉장히 억세거나 선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K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가이드 그리드를 설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컬러에서요. 조금 여기서 검은색 톤 단계로 하지 마시고 요거보다 조금 밝은 색 있죠. 이렇게 밝은 색 단계로 그냥 보일랑 말랑 할 때 요럴 때 설정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명도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시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실제로 완벽한 드로잉을 그릴 때는 가이드라인을 꺼놓고 해야 돼요. 아시죠? 가이드라인을 꺼놓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곡선을 잘 그리는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많이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에러를 개선하시면서 곡선을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릴지를 기획을 해야 돼요. 이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쉐이프를 그릴 때도요 기획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완벽하게 보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가이드라인 컨트롤 세미콜론 커맨드 세미콜론을 누르셔갖고 컨트롤 Y 이렇게 누르시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벽한 그래픽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베지어 곡선이라고 하죠. 베지어 곡선의 완성도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곡선이 완성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곡선을 완성하실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4분의 1의 원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로 곡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기준점을 찍어주도록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 그리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원복을 할게요. 컨트롤 Y, 컨트롤 세미콜론. 자,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면들을 생성해 줍니다. 안에 있는 면들을 생성해 줄 때, 이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엔 디바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디바이드 쓰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자, 여기서 보통의 경우에는 선을 이렇게 열린 선으로 그려요. 열린 선으로 그려놓고요. 마찬가지로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려놓고요. 시원시원하게 그리시면 돼요. 4분의 1의 원이면 그냥 선을 단순하게 쓰는 게 더 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게 좋고요. 여기서 꺾였죠. 꺾이는데 여기서 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면을 설계를 할 때 이걸 따라가게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완성본을 보시면 여기가 흰색이고요. 여기가 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면을 이렇게 따줘도 됩니다. 그죠? 면을 이렇게 따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패스는 이 안에서 이렇게 따준 거죠. 이렇게 따주겠습니다. 요건 이제 패스를 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서는 또 면을 하나, 두 개, 세 개로 쓸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개로 쓸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따른 면들을 한번 구분해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 하나가 면이 있죠. 하나의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이 있고요. 세 번째 면이 있고 네 번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바깥쪽에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 두시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리는 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만들어 줘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선을 그렸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따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면을 하나 만들 거고요. 바깥쪽으로 내보내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패도형을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서 패도형을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곡선이 안 그려지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얼기설기 패도형이 그냥 닫히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잡하니까 저희가 오른쪽에다가 이제 도형을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강의를 위해서 아트보드를 삭제시켰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있죠. 컨트롤 K를 눌러서요. 여기 지금 키보드 인크리먼트라고 제일 먼저 뜹니다. 이거를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이동을 시키면 여기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변형되면 안 되죠. 이거는 깨지면 안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왼쪽으로 다시 이동시켜 놨습니다. 요건 이동시켜 놨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디바이드를 써볼게요. 근데 이제 약간 선에 따른 이런 엣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리드를 만드시면 일단은 영역에서 일단 언그룹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면은 따집니다. 한번 면을 볼게요. 이렇게 따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런 엣지들이 있죠. 요런 엣지들은 삭제시켜 주시면 돼요. 이동시켜 주셔갖고 여기서 컨트롤 Y 보시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이런 엣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삭제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제거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음번, 자, 요도형이죠. 요도형도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시켰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약간 엣지가 있죠. 이런 식의 엣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갔으니까. 자, 여기 이제 그리실 때는 주의하실 점은 이 도형들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나가도록 그리시면 됩니다. 이건 문제 없고요. 그죠? 요 도형도 약간 문제가 있죠. 그죠? 도형을 보시면 여기 이제 네 가지 면으로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요 도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딜리트 이렇게 하면 이제 도형이 패도형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4개 도형으로 분리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일단 여기까지 도형을 분리했어요. 도형을 분리해 놓고요. 그러면 자, 이동 기능으로 이동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면 되게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동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에 해당되는 도형이 있죠. 다리 부분에 해당되는 도형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은 이렇게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도형을 앞으로 낸 다음에 여기서 펜 툴로 그려나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제거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제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면만 제거되면 돼요. 그죠? 요 면만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면에서부터 도형을 조금 앞으로 내야 됩니다. 제일 앞으로 냈고요. 그래야지 펜 툴로 선택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안 됩니다. 여기는 바깥쪽 도형이고요. 전체 도형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도형을 또 그려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패도형을 이렇게 그려 나갈 수가 있죠. 여기서는 웬만하면 앞에 방향선을 제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유연한 곡선을 사용하시는 게 그리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고요. 자, 이것도 물론 도형 두 개 뒤에 있는 거지만 깔끔한 어떤 패스를 위해서, 근데 사실상 그냥 그려도 되는데 아무래도 강자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제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도형을, 이거는 그냥 뒤로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뒤로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패스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뒷다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중에 처리하실 때는 뭐 이렇게 패스가 뒤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듣는 분들이 패스가 좀 어지러워 보이기 때문에 컨트롤 C, F, 바깥쪽에 큰 도형을 선택한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패스파인더에서 전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기능상에서 보시면, 자, 요거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지금 선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건 필요 없고요.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건 이제 지워도 되겠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항상 이 기본적인 패스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패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야지 컬러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컬러링이 됩니다. 위치가 이렇게 지금 컬러링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돼 있고요. 전 요걸 자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백 기능을 눌러주면 이렇게 패스가 나뉘어지니까 이렇게 패스가 정리돼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돼서 완성을 그렸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드로잉을 시켜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것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당 패스를 놓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분리된 영역들보다는요, 원본 도형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원본 도형 하나 놓고 나누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빨리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도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귀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전체 영역을 전 그리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깔끔하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곡선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형은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어두운 색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두운 색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그 나누는 선분을 그릴 때 여기서 지금 분리되는 패스선 하나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영역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죠? 선분을 기준점을 더 적게 잡을수록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원본은 그대로 두시고요. 컨트롤 C, F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어요. 마찬가지로 그려진 지금 열린 선도 이동시켰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요 색상만 쓸 겁니다. 그죠? 이 색상만 쓰니까 여기서 디바이드 기능을 눌렀고요. 원그룹 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도형들은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원본 도형을 일단 칠한 다음에 지금 이동 도형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도형이 두 개가 됐잖아요. 얹어진 도형이 됐으니까 훨씬 더 깔끔한 그런 쉐이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식적인 요건들은 나중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이거 캐릭터를 여기 뒤에 이게 있네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쉐이프도 여기서 장식적인 거는 저희가 나중에 혼자 처리할게요. 요건 이렇게 처리했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도형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렸고요. 이렇게 해놓고 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다리 부분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닫힌 선으로 그릴게요. 마찬가지로 선분을 어떤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전체 도형을 컨트롤 C, F 이동. 자, 그려진 도형에 대해서는 선택하고
이동 기능을 눌러서 저희가 패스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은 그냥 디바이드, 그죠? 언그룹 칭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도형들을 조금 패스를 일정하게 만드시면 0.25로 그리고 있었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러면 바깥쪽 도형, 요 도형 버리시고요.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그죠? 이거는 합쳐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유니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깔끔하게 지금 이제 여우인 것 같아요. 여우. 그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자, 꼬리. 자, 장식적인 거는 나중에 저희가 혼자 그릴게요. 자, 꼬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꼬리도 곡선을 잘 선택하시고 이렇게 돼서 그렸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가시면 요거는 좀 안 그려져요. 4분의 1의 원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지금 방향선을 급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 그걸 제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깔끔하게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패스 연습하듯이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잘 이렇게 S자 곡선을 잘 그려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것도 꺾지 마시고 한 번에, 여기서도 한 번에 그리는 건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직접 선택 툴로 수정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그려 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선 그리기가 어렵죠. 이런 끝선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해당하는 선분들을 여기서는 이제 곡선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곡선 분리선 처리했고요. 자, 이제 이것도 나눌게요. 여기서는 선분 안으로 넣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마찬가지로 방법적인 거는 보시면 이쪽에서는 일단 기본 바깥쪽 도형 있죠. 이걸 계속 똑같은 복제를 하는데 요거는 그대로 가져갔고요.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디바이드 하시면 좋으신데 이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가 이걸 칠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형이 깔끔하게 칠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경계선 부분이 이제 약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쇄할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바이드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가 없으셨으니까,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열린 도형일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을 넣은 다음에 바깥쪽 부분은 언그룹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가져갑니다. 컨트롤 C, F.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디바이드, 언그룹, 바깥쪽에 위에 있는 도형만 쓸 거거든요. 이렇게 도형을 써서 일단 여우를 다 그려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디테일한 묘사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지금 전체적인 원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컬러링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원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서 아시죠?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주면서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도형들이 만들어질 때 여기까지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곡선 영역, 펜툴 영역으로요. 이렇게 처리해서 곡선적인 부분들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배너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있죠. 자, 이렇게 그렸고요. 자, 시험 볼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분들이 패스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의가 되다 보니까 이 강의는 정확한 패스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좀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도형들도 꺾인 부분들을 처리해서 완성을 했고요.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영역들은 뭐 이렇게 돼서 패스를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여기만 보이는 거니까 적당히 자, 그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패스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바깥쪽에 있는 패스는 선택했고요. 컨트롤 C, F. 요건 쓸 거니까. 그죠? 그 다음 요거는 그대로 가져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나누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마찬가지로 요 덩어리 하나 만들고 도형을 얹어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도형을 디바이드 시켰고요. 컨트롤 시프트 G. 자, 요거 제거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갖다 놓겠습니다. 컨트롤 C F 갖다 놨고요. 여기서 배치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옮겨 놓은, 자, 키보드 인크리먼트를 200mm 정도 줬고요. 여기서 디바이드 자 주고, 면을 이렇게 얹어주는 게 좋습니다. 면을 계속 포개면서 얹어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형태를 그려본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다시 보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곡선들을 그리시는데요. 여기서는 뭐 큰 문제 없죠. 일단은 곡선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패스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 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또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룹핑,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그룹핑을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컬러링까지 마치고 그룹핑을 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걸리지 않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제작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것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여기 플립 버티컬 리플렉트 풀 이렇게 카피를 뜹니다. 이렇게 돼서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게 카피를 뜨고요. 이렇게 이동 기능으로 이동을 해서, 이게 이동을 할 때도요, 먼저 띄워놓고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쉬프트로 이동해야 잘 이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좀 볼게요. 자, 위쪽에 원고를 보시면, 자, 여기 큐트 베이비 폭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자, 여기 타임 로먼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5포인트, 21포인트로 돼 있는데, 원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큐트를 먼저 써볼게요. 자, 타이틀로 이렇게 쓰셔갖고요. 여기서 큐트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폰트를 타임 뉴 로먼이라고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자, 15포인트, 21포인트죠. 15포인트. 게다가 볼드입니다. 볼드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 큐트라는 글자를 여기 원고에 맞게 각도 변화를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베이비 폭스는 여기서는 이제 21포인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베이비, 그 다음에 폭스가 되죠.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여기에 맞춰 갖고 이렇게 회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크리트 아웃라인을 시켜 주시는데, 뭐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글자는 깨지 않는 걸로, 일단은 요거는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드라인에 맞춰 갖고 형태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의는, 자, 가이드라인을 끌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컬러링을 하실 텐데, 자, 미리 스와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와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컬러링을 하실 때는 방법을, 자, 스트로크를 다 그렸죠. 다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에 대한 속성을요, 전체를 이렇게 기본 컬러로 칠한 다음에, 그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바깥쪽에 있는 부분부터 진행하면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라디언트로 설정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라디언트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디언트 내용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컬러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컬러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자, 그라디언트를 요걸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라디언트가 설정이 될 거고, 방향은 그라디언트 툴로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라디언트 툴, 제가 쓰고 있는 건 지금 여기 베이직 모드를 쓸게요. 베이직 모드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베이직 모드를 써서 이렇게 아래쪽은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런 느낌을 내주시면 되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제일 밑으로 깔려야겠죠. 자,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단축키는. 자, 노란색은 이겁니다. 자, 얘도 이제 같이 제일 밑으로 깔리면 되고요. 이렇게 컬러링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색상은 이제 하나씩 칠해 볼게요. 자, 일단은 컬러링을 해보면 전체적인 색상, 여기 정의된 색상이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정의된 색상은 요 갈색,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된 색상은 요게 지금 어두운 색상이네요. 여기 어두운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빨간 색상. 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 보시면서 자, 만들어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요거 색상은 이게 될 거고요. 흰색. 흰색은 따로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색상도 미리 등록된 짙은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체 색상도 여기 있는 색상이고요. 흰색.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흰색이죠. 여기 이런 게 어렵습니다. 여기 색상이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바깥쪽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패스를 조금 정확히 그리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야지 요걸 앞으로 내기가 쉽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얼기설기 그리다가는 요거는 좀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쵸?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잡고, 선택이 좀 어렵네요. 이게 아트웍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걸 선택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야겠죠? 제일 앞으로 낸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정리.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먼저 앞으로 나오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같은 색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그룹핑을 중간중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오브젝트끼리 자, 여기 뭉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룹이 안 돼 있죠. 그룹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요거를 지금 이렇게 담아 두시고 컨트롤 G. 자, 순서를 잘 보신 다음에 컨트롤 G로 중간에 묶어 주시고 진행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리 정의된 회색,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너 부분 색상은 미리 정의된 색상이 있고요. 자, 여기 텍스트 라인을 다 복사하신 다음에 제일 위로 보내야 되고요. 그죠? 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은 글자를 깨주셔도 됩니다. 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쇄 같은 거를 위해서는 여기서 타입 기능에서 이렇게 크리트 아웃라인을 시키는 게 좋고요. 자, 이거를 이제 권장합니다. 크리트 아웃라인 시키는 걸 권장하고요. 흰색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형태를 칠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다 지금 내려놓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한 번에 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서 여기 글자가 있네요. 자, 한 번에 필 컬러로 칠해줬고요. 그 다음 요거는 스트로크로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스트로크로 옮겨졌고요. 이런 것들도 그룹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룹핑.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요것도 이제 그룹핑 하는 게 좋고요. 그죠? 자, 이렇게 돼서 그룹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G 잡아주고요. 위치 이동해서 결과물 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결과물로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레이블 적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방법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험에 대한 제출 내용이 있습니다.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 하이픈 1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제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예제를 좀 완성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 예제도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제는 총 3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